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섹터가 참 잘 가지만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잘 가는 섹터 바로 하나 있죠. 오늘 네. 바로 만나볼 트렌디한 섹터인데요. 네. 어딘지 바로 열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는요. 바로 현대차와 로봇입니다. 로봇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 하면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바로 요즘에 SNS에서 아주 뜨거운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백덤블링을 하고 발목을 삐끗했는데 네. 균형을 무슨 사람처럼 잡고서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게 좀 SNS 화제인가요, 네. 지금? 그게 이제 그런 게 지금 CES에서 전시가 되면서 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덤블링 원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균형을 잃을 뻔했는데 그거를 주춤주춤하면서 균형을 잡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에 의해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극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해외 매체들이 지금 아틀라스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다. 일단은 이제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공개했는데 이게 선도 업체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공개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이 좀 워낙에 좀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했고 시연 중에 실수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더는 어떤 그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실제 상업화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에 대해서 원래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지금 이 테슬라 옵티머스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보다도 사실 뭐 백덤블을 했던 것이 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유압식 로봇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은 전자식 로봇 바뀌면서 더욱더 정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주목받고 있다 보니까는 현대차의 몸값이 그러니까 그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차가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 몸값이 30배나 뛰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대차가 21년도인가요? 그때 1조 원 좀 넘게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때 당시 11억 달러였으니까는 아마 1조 한 3천억 정도였던 건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게 한 30조에서 40조.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수익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30배가 몇 년 동안에 뛰어버린 겁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현대차가 이제 어쨌든 로봇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 양산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IPO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주주 계약에 따르게 되면은 오는 6월까지 상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6월까지 상장을 안 하게 되면은 이 풋옵션 계약에 있어 그 풋옵션 계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가 이제 어떤 그 소프트뱅크 같은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에 있어서 뭐 풋옵션 계약 정도의 어떤 좀 보상안을 마련해 주던가 마련해 주면서 늦추던가 아니면 상장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무르익어 갔을 때 하는 게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연도에 그런 것도 놔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냐라고 본다면 밑에 로봇으로 돈이 몰린다. 실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로 봤을 때 퍼가 막 몇백 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를 평가받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앞으로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가치가 80% 반영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어가니까는 만약에 테슬라의 가치를 옵티머스로 환산했을 때 1,600조. 그럼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치로 환산한다면은 그만큼 받아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IPO를 하게 되면은 이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가장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안 된 기업 중에 이제 피규어 AI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이 지금 56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40조가 아니라 50조 이상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매체들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비교하면서 아틀라스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7, 80조까지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값이 반영되면서 지금 현대차가 급등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가치 요것 때문에 급등하는 거라서 제가 볼 때 현대차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잠깐 좀 물린다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따라가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대차의 미국 공장의 그 어떤 부품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좀 테마로 쫓아가는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로봇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련된 종목들 좀 보죠.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의 탑픽 종목 어디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 하는 걸 꼽아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고 사실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로봇 기업들의 상승상에서 좀 소외가 돼 있다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양산부터 뭐 서비스, 그다음에 판매까지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현대 무엑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현대차 그룹과는 상관이 없고 사실 근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어떤 업황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뭐 뉴로메카, 티로복스, 리노봇 같은 경우도 다 부품이나 뭐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만은 실제 현대차의 로봇 양산이 빠르면 2, 3년 뒤거든요. 2, 3년 동안은 이와 관련된 실적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주가는 몇 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라든가 뭐 두산 로보티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이제 우리가 좀 높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좀 물렸다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매출이 안 나오는 쪽은, 그러니까 테마로가 올라간 쪽은 계속 빨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로봇 쪽의 종목들은 우리가 좀 옥석을 좀 철저히 가려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만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궁금했는데 네. 역시나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 같은 이제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들에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편입했던 종목들 얼마나 올라갔는지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까지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BHI인데요. 저희가 1월 14일에 매수한 이후에 13%의 수익을 냈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SMR 원전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보시나요? 일단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형 발전소 계획을 또 발표했고 빅테크들이 강제 투자하도록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제 원전과 이 가스 터빈으로 직접 이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좀 정고점 넘어갈 수 있는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전에 봤었던 이제 현대차 그룹 쪽으로 수급이 싹 몰려가다 보니까는 맞아요. 약간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 그룹 쪽의 수급이 좀 약해질 때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네. 그 순환매 다음 타자가 바로 이 에너지 쪽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마 26년 내내 좀 화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BHI는 이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여전히 편안하게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 수급이 돌 때까지 전고점 넘어갈 때까지 홀딩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D&D 파마텍인데요. 저희가 1월 15일에 매수한 이후에 6% 수익을 냈고 작년에 정말 저점에서 들어가서 정말 100 몇 %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그렇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아직도 핫하잖아요.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어떤 기술 이전 관련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또 한 번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이제 주말 동안 미국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노보논디스크가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건 결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처음으로 출시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경구용 판매 치료제 이제 이 판매 어떤 그 숫자를 보니까는 지금 이제 처음에 주사 제형으로 판매 시작했을 때보다도 2배 이상 판매가 나오고 있고 좀 일라일리 젯바운드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비만 치료제가 경구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건데 바로 D&D 파마텍의 지금 플랫폼이 이 SC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JP 헬스케어 통해서 이제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상에 대한 구두 발표가 있었지만은 뭐 새롭게 다시 나온 내용은 없었거든요. 다만 실제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고 5월 달에 되면 이제 그 탑라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안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미 12주, 24주 차까지 데이터 나와 있는 거고 48주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알테오젠이 이제 급등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맞아요. 급등세를 좀 알려주는 모습 나왔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후장부터라도 다시 한번 바이오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많이 나왔던 바이오 기업들 내용 바뀐 게 없죠.
그럼 그쵸. 이렇게 매수 타점을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바이오 강세가 올 때까지 지금은 오히려 저점 매수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현대무벡스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트렌디한 섹터인 로봇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종목이죠. 11월 15일에 매수한 이후에 184%, 와 오늘도 네. 12% 급등했어요.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좀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지금 거의 3배나 올라온 거라서 이게 현대무역스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현대무역스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이제 최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부터는 35,000원 근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분할 매도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매도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이제 3년 뒤인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의 이제 어떤 그 액추에이터라든가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3년 동안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양산 단계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높아진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실적 시즌 될 때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현대차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 기업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폼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예를 들어서 고점을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꽤 상당히 오래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의 영역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백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음 목표가, 마지막 최종 목표가인 35,000원까지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로봇 관련해서 길게 좀 얘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한 오늘 눈여겨볼 트렌디한 종목 열어봐야겠죠. 오늘의 탑픽 종목 어딘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앞서 로봇 얘기와 관련해서 네. 로봇의 성공 열쇠가 체력, 즉 배터리가 좀 길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액추에이터는 로봇 핵심이긴 한데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싸게 잘 만들어서 거길 들어가기 힘들고 결국 현대차가 이제 이 현대차 계열사를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되게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이제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양산 들어갔을 때 얼마나 경쟁이 있을까 문제인 건데 지금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찾아야 될 것은 이제 자 여기 써놓은 체력입니다. 결국 이 로봇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냐. 예를 들어서 1시간 이라고 만다 그러면은 가치가 없겠죠. 결국엔 정말 오래가는 빨리 충전되고 오래가는 그런 배터리가 장착이 돼야 한번 충전하고 나서도 뭐 6시간, 12시간 이렇게 일을 해야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정말 쓸 줄 아는 로봇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의 배터리 담당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액추에이터가 아닌 이 체력인 배터리 쪽으로 옮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 황화리튬 상업화 플랜트를 6월에 중국 목표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가 황화리튬입니다. 네. 이 황화리튬 원래는 에코프로에 공급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상업화 목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일럿 그 용으로 약 40톤 정도를 이제 그 40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던 건데 이 6월달에 중복하는 상업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 40톤의 규모가 500톤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어머, 네. 그래서 그 규모가 훨씬 커질 것 같은데요. 사실 에코프로 BM에 공급하는 양은 되게 작고 사실 그 비중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꽤 큰데 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 공사인 이 CNPC와 지금 구매 의향서를 지난 11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결국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보면 양산 속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담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CNPC가 될 텐데 이 CNPC와 이제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연도건 내년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아마 전고체 배터리 어떤 소재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정도의 좀 모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그 어떤 물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소스페어스 케미칼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지금은 이제 액추에이터 쪽보다는 체력을 담당할 수 있는 배터리
그 배터리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의 소재를 공급하는 이 이소스페이스 케미칼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질 수 있겠는데요. 와, 오늘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근데 이게 주가를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한창 우리 배터리 종목 잘 나갈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쭉 내려와서 이제 바닥에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창 이제 우리가 이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ESS에 대한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전고체 배터리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닥을 충분히 만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올라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만큼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 될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딱 충전했는데 두세 시간만 일하고 쉬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일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하단 라인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4시에 무료 방송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새로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 배터리 종목 하나 말씀 좀 드릴 거고 지금 뭐 바이오부터 반도체 그다음에 이 에너지 기업들의 큰 어떤 그 급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용 정리하고 관련 종목들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